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기사들 먼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지는 못했는데요. 어떻게 향후 전망이 진행될 것인지 의견이 각각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모두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과 지금 스테밋의 인수를 둘러싼 분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투표권 제한과 그리고 이제 증인 교체라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스티밋의 그 세력과 그리고 새로운 이제 트론이 지금 맞붙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CU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각국 중앙은행 CBDC는 중장기 프로젝트이지만 이 국제 결제 기능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용들 브리핑은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래서 1.25포인트로 1.25%로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인하를 시켰는데 이 코로나19가 촉발할 수 있는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조치를 취했어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지금 하루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금리 인하를 어, 시행을 했고, 근데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뉴욕 증시마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되자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85.91포인트 급락한 25,917.41의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6.86포인트 하락한 3,003.37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68.07포인트 추락한 이 8,684.09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들, 뉴욕 증시도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도 살짝 그 하락세가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살짝 그 하락세를 경험을 하는데 현재 8,775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하는 기대감에는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그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런 하락하는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데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지금 암호화폐 기술 분석 웹사이트인 브레이브 뉴코인 같은 경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들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밀어넣을 것이고 여기에 5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면 비트코인의 시장의 상승세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크립토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 디지털 금과 대체 통화로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닥칠 잠재적 폭풍에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모건크리 캐피털의 창업자
마크 유스코도 최근에 비트코인 채택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월의 반감기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등 요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연초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 미 연준의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이 비트코인은 별다른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금리 인하에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양적 완화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각을 얼마나 이제 짧게 보고 좀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그 원래는 이제 그 소문에 사고 뭐 기사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뭐 뉴스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트가 확인된 다음에 이제 팔아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이야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질 때,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확인이 되기 전에 오히려 그 기대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주가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의 심리가 미리 작용을 하는 거고, 실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이 되거나 그게 루머로 돌던 게 실제 그 현실이 돼버리면 그때에는 오히려 이제 그 효과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상승을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그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고 금리 인하를 했네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격들도 실제 증시들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고팔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8,779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이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9,000달러 선에서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온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크게 조정세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일 뿐이고 여기에서 이제 9,000달러대를 돌파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느냐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200 이동평균선에 지금 저항에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는 게 지금은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바라보면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깨지고 내려갈 뻔 하다가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위로 상승하는 확률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RSI도 40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 RSI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현재 50주 이동평균선, 50주 이동평균선하고 그리고 21주 이동평균선이 겹쳐져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아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달러 선이 아직까지 지지를 받는 모습들, 안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9,174달러 선인 이 중간 지점 위쪽으로 상승하는 게 지금은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이더리움도 가격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거기에 대한 하락세가 살짝 나왔는데요. 224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밑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이끌어낼지 24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가 지금 가격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역헤드앤숄더로 지금 바라보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트레이더이자 분석가가 지금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지금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작년 10월 정도에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지금 가운데 그 2019년 말 2019년 12월 정도에 이 저점을 찍었을 때를 머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오른쪽 어깨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깨를 생각하는 그 라인이 7,900달러에서 8,000달러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금 오른쪽 어깨가 돼서 지지를 받고 만들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그냥 나올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역헤드앤숄더는 상향으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들이 확률이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전망하는 분석이다,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9,500, 9,794달러 선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과 그리고 스팀이 인수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론의 스팀이 인수를 앞두고 네트워크 운영을 둘러싼 이제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스팀 블록체인에서는 저스틴 선 트론 CEO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이 소프트 포크가 실시된 반면에 이 트론 측은 대형 거래소의 투표 영향력을 이용해서 스팀의 증인들을 상위 20위권에 배치를 시키면서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트론이 이제 스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시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트론이 지난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트론 재단과 스팀잇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스팀잇 서비스와 스팀 블록체인 기반 D앱들을 트론 블록체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 스팀 기반 토큰도 트론 기반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사의 제휴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저도 이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 당시 스팀이 설립자인
네드 스캇이 트위터를 통해서 스팀잇을 저스틴 선에게 매각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스팀이 이 트론에 인수될 것임을 이제 암시했었는데 이후 저스틴 선 트론 CEO도 이를 인정하면서 스팀잇을 인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스틴 선 CEO는 스팀잇 커뮤니티의 공개 서한으로 트론과 트론 기반 토큰을 연결하는 일부터 마케팅, 가입 방식 단순화 등 스팀잇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팀을 인수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이제 스팀 네트워크가 크게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스팀 네트워크의 증인들은 저스틴 선이 자신이 가진 지분을 토대로 기존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을 파괴하고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포크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프트포크의 내용은 네트워크 현상 유지를 위한 임시보호 프로토콜 업데이트였고 이 스팀은 위임 지분증명이라는 합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지분증명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보유량이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출된 대표자들끼리 합의해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스팀은 선출된 대표자들을 이제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증인들이 소프트포크를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보복을 이제 저스틴 선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다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였냐면 이 바이낸스, 후오비, 그리고 폴로닉스 등 대형 거래소가 보유한 이 암호화폐 보유량을 바탕으로 기본 증인들을 물갈이를 해버리고요. 이 새로운 인물들을 상위 20위권에 진입을 시켜서 하드포크를 단행해버립니다. 소프트포크에 이제 하드포크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저스틴 선 CEO가 거래소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소를 동원해 네트워크를 장악하려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스틴 선 CEO는 해당 조치가 이 해커들이 스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저스틴 선 CEO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월 22일 날 해커가 6,500만 스팀을 동결시켰고 기존 스팀을 무효화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스팀 홀더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어 이 스팀 블록체인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팀잇을 이제 제어하는데 서로 이제 맞붙은 거죠. 결국에는 둘이 이제 기존의 스팀잇의 증인들이 저스틴 선의 인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던 건데 결국엔 트론의 이제 물량으로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인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그 안에 이제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엔 인수가 되겠죠. 왜냐면 자체적으로 이 스팀잇의 창업자가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스팀잇 플랫폼이 이제 트론으로 합쳐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국 CU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결제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 편의점 CU 편의점입니다. CU의 운영사인 이 BGF 리테일이 이 통합 결제 전문업체인 다날과의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이 다날에서 이 페이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코인은 이 결제 앱인 페이 프로토콜 월렛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이 결제 시점의 페이코인 환율에 따라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페이코인이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근데 CU는 암호화폐 결제 도입으로 이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인 1%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국의 가맹점이 굉장히 많은 이 CU에서 실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이고, 거기에 이제 통합결제 전문 업체 이제 다날에서 실제 페이코인이라는 걸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U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세븐일레븐에서도 이미 그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런 결제의 다양화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들은 충분히 우리 실생활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 암호화폐를 쓸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 될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종류도 앞으로는 좀 다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인데요. 이 카카오의 암호화폐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가 자사거래소 BTC 마켓에 상장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업비트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리퀴드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클레이는 이제 현재 시간으로 지난해 9월 26일 날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이 최초로 됐고요. 이후 같은 해 10월 29일 업비트 싱가포르에 상장이 됐습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법정통화 마켓과 그리고 BTC 마켓에 상장이 됐지만 이 리퀴드에서는 법정통화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엔화로는 살 수 없는 거죠.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는 규제 상황이 불확실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은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에 아무래도 코인이라고 하면 다들 또 너무 관심을 끌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위험들이나 뭐 다양한 규제에 대한 위험들을 지금 배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부터 먼저 선점을 해 들어가는 거고, 주변국들부터 먼저 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레이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일 것 같고요.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냐가 지금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제 클레이를 카카오 플랫폼하고 연결시켜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이 거래만 되는 클레이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카카오 플랫폼이 가장 활성화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것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CBDC는 중장기 프로젝트이고 국제 결제 기능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CBDC의 국제 결제 기능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은 CBDC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여기서 이제 CBDC의 중요한 그 요소, 6가지 요소를 이제 P2P 거래, 현금과 동등한 기능, 그리고 국제 간 결제 수단,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 사용 편의성,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그 CBDC 개발을 완료한 국가는 상당히 적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BDC의 발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CBDC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한 국가에서 CBDC, 그것도 영향력이 큰 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 국가에서 CBDC가 발행이 만약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 이제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서로 경쟁적으로 아마 CBDC를 낼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켜봤잖아요.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에 이렇게 갑자기 열을 올리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그 경쟁 심리가 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나라가 이제 선두를 먼저 치고 나간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두세 번째는 아주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